국민의힘은 사흘 뒤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이용호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주호영 의원 추대는 불발되고 경선 방식이 공식화됐습니다. 네, 다만 주 의원의 경선 합류 여부에 따라 추대론이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경렬 기자.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정기국회를 이끌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 등록일은 내일이지만 지금까지 호남 재선 이용호 의원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선 방식이 공식화됐지만 주호영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추대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경선은 하지만 사실상 추대로 가자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재 4선 김하경, 3선 박대출, 윤재옥, 이종배, 조혜진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주 의원의 추대론이 정리가 되면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건데요.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 주 의원이 출마 여부를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민생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난주 광주에 이어 이번 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먼저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한 일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쌀값 안정화 방안,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법을 통해 농민과 농촌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에 관한 일에 대해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또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에도 나섰는데요. 정부는 과거 영빈관 역할을 할 새 건물을 용산에 짓기 위해 예산 878억 원을 편성했는데 야당은 이를 양치기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 원만 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고로 힘든 서민 예산은 줄이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이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내 서열 3위로 통하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1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의장 격인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요. 한중 양국 최대 현안인 사드 기지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잔수 위원장은 국회 방문 뒤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